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전국 선거의 축소판이자 바로미터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인천인데요. 특히 이번 4.13 총선에서 수도권의 승패를 좌우할 주요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13 총선 빅매치, 오늘은 인천 남동을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6번의 선거에서 여야가 각각 3번의 승리를 거머쥔 만큼 매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조전혁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두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천 남동을 조전혁 새누리당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조 후보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네.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요. 네네. 지역 주민분들 많이 만나셨어요? 평소에 많이 만났죠, 평소에. 네. 예. 뭐, 선거운동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네. 만나면 그런 이미 늦는 거고요. 아하. 평소에 쭉 만나가지고 민원도 많이 듣고요. 네. 지역 현안도 파악하고 또, 비록 제가 배지는 지금 못 달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민원들 갖다 많이 처리를 갖다 했습니다. 아. 다행히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시의원하고 의원이 다 이제 여당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네트워킹을 잘 형성해가지고 지금 조직적으로 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오늘 선거운동이 비록 시작됐지만 평소의 지역을 잘 다져오셨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그거는 네.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18대에 바로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19대 국회가 진행됐던 지난 4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19대 국회 6대 최악의 국회라고 국민들 다 평가가 들어야되는 것 같고요. 네. 지역에서도 역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평가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평가하시는 것을 옮기면은 네. 남동구에 잃어버린 4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아하. 같습니다. 뭐 그건 결국은 현재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는 윤관석 의원께서 일을 많이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게 꼭 개인의 역량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네. 야당의 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윤관석 의원께서 4년 전에 이제 공약한 게 있거든요. 네. 그 공약을 지금 또 재탕해서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주민들은 4년간 뭐 하고 있다가 그 공약 지금 또 가져 나왔느냐. 아직 뭐 첫 삽도 못 두고 심지어 뭐 기초 설계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네.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원망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네네. 20대 총선에서 네. 조전혁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중요한 한 가지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18대 국회의원 할 때 저희 주민들하고 이제 약속을 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은 네. 국비 예산 제가 확실히 확보하겠다라는 네. 약속을 했고요. 또 적어도 남동구의 이 교육 환경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개선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일 많이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 지킨 네. 다는 것은 결국은 신뢰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신뢰감을 갖다 바탕으로 일을 갖다 하면은 일을 갖다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인천은요 아주 복잡한 네. 도시죠. 그래서 네. 교통 문제가 항상 현안이더라고요. 이 지역구에 있는 서창지구만 해도 이 네.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교통 네. 인프라는 부족한 것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데 네. 어떤 좀 해결 방안 고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천의 도시철도 2호선이 곧 완공됩니다. 네. 근데 이게 완공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미완성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도시철도 왕이라는 것은 일종의 네트워크인데 네. 네트워크는 여러 노선들이 이렇게 연결돼야지 네트워크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인천의 도시철도가 1호선이 있고요. 네. 2호선이 이제 곧 완공되고요. 네. 그리고 수인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1호선과 수인선은 원인제역이라는 데서 만납니다. 네. 그리고 1호선과 2호선은 시청역에서 만나는데 네. 안타깝게도 2호선과 수인선이 만나지를 않습니다. 네.
한 6km 정도만 이렇게 저기 연장을 하면은 네. 이게 그 일종의 이 망이 됩니다. 그 네, 순환선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서창 지구의 그 이 교통이 굉장히 많이 그 좋아질 것이고 또 이 망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남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천 시민들도 혜택을 갖다 크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연결망의 개념 중요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조 한 6km, 후보님, 예, 네. 예. 조 후보님 공약에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수인선과 2호선을 만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6km를 연장하면 된다. 네, 이런 이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올 7월에 네. 예산도 이제 뭐 저기 일반 지하철보다 적게 들어가는 게 거기 이제 서창 1지구역, 서창 2지구역 그 두 개 역을 갖다 하고 그리고 도림역 해가지고 역 세 개를 갖다 만드는데 네. 지하 구간이 있고요. 사람이 네, 밀집한 데는. 네. 근데 이 개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 지상으로 빼면 되기 때문에 네. 지하에 비해가지고 이제 건설비가 절반 이하로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경제성도 훨씬 더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후보님께서는 이 교육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예, 강단에도 서셨었고요. 자, 네네. 인천은 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력 수준도 이제 이 전국 평균으로 비교하면 낮은 편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교육 환경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 우선 지금 1인당 그 이 교육 투자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게 교육 예산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이게 낭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낭비가 많다. 예, 그렇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가 새로 건설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구도심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학생 수가 늘어나는 신도시에는 학교가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이 학생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 그 원도심 쪽에는 지금 학교들이 남아돌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예산 낭비가 되고 따라서 학교 재배치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좀 재배치하면은 예산이 그 좀 균형적으로 이렇게 그 돌아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뭐 저희 지역에도 이제 서창 2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인구가 현재 4만인데 앞으로 6만까지 가는데 네.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학교 재배치를 갖다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총선 빅매치. 오늘은 인천 남동을의 조전혁 새누리당 후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조 후보님. 네네. 그런데 이 지역에 여당과 야당 후보의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화돼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윤관석 후보의 이 공약도 꼼꼼히 따져봤는데 네. 저하고 이제 겹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한 것처럼 과거에 약속을 한 것을 지켰느냐, 네. 지키지 못했느냐 이게 그 후보를 고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공약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분에 다시 기회가 줘서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기회가 다 들렸는데 네. 서창의 이제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을 갖다 못한 분에게 이 투표를 갖다 하게 되면은 또 4년을 갖다 잃어버린 4년이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고 약속 지키고 또 그 일을 갖다 이제 대하면은 정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번 네. 20대 총선에서 기회를 주시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잃어버린 4년 강조하고 계신데요. 자, 네네.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다.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역대 네.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 조 후보님은 이제 19대 국회는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그런데 유권자들은 20대 국회에서 좀 확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텐데 네. 그런 국회 만약에 이제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세요? 제 개인적인 역량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18대 때 그 통과시켰던 저는 이 사상 최악의 악법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네. 소위 국회 선진화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아주 야당이 떼쓰고 독재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네. 구조죠. 그래서 그 구조 하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한 발짝도 전진을 갖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제대로 일을 갖다 하는 그 국회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힘을 저희 여당에게 밀어 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8대 국회에 계실 때요. 18대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반대하셨군요. 이 여야 네네.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반대의 입장을 표하셨다. 반대했던 43명의 국회의원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한편요. 지금 이 네. 선거 현실로 보면 인천 남동구에서 이 야권이 윤관석 후보로 단일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네. 지금 일려다야 이렇게 해서 좀 어부지리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 조 네. 후보님은 선거에서 좀 불리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뭐 처음부터도 네. 그 1대1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크게 불리하다 아니다라고 이 생각을 해본 적이 네. 없고요. 또 1대1로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진금 승부 네. 이게 제 기질하고 또 맞습니다. 제가 뭐 누가 피해가고 뭐 어부질이 없고 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다만 저는 이게 사실은 이런 단일화가 허구는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갖다 지적을 드리고요. 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조금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요. 거기 이제 국회의원 단일화하기 위해 가지고 의원 후보까지 희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의원 보궐선거까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하나 만들자고 정말 청원의 꿈을 갖다 가지고 지역에서 정치하겠다는 이 젊은 정치 지망생 꿈을 갖다 이렇게 짓밟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이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네, 조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남동을 조전혁 새누리당 후보였습니다.